함수를 많이는 못 나가고요. 로그 함수 전까지 하겠습니다. 지수 함수가 몇 장 안 남았거든요. 조금 하고 많이 할게요. 페이지는 61쪽입니다. 61쪽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58번까지가 숙제였고, 지난 시간 마지막 유형이 뭐였냐면 최대값, 최소값 유형이 매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배우면 과거에도 뭐 2차 함수 관련 문제가 나온 것처럼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이제 함수를 항상 배우면 마지막에 나와. 그게. 그치?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지수함수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배웠잖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는요, 자, 결국 이제 이런 어떤 가위를 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 가위에 결국 어디에 있다? 양 끝점에 존재한다는 거. 양 끝에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숙제할 때 어떤 친구는 그냥 양쪽 넣어서 둘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가 맞고, 실제로는 얘의 증가함수 때 바뀌는 거야. 여기가 증가함수면 이제 큰 게 큰 거고요. 감소함수면 작은 쪽이 큰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오늘 크겨지면 한 3가지가 더 있어. 요거 제외하고 3가지 유형이 더 있는데 그거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제가 좀 책의 순서랑 다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째 봐봐. 자, 실제 이제 문제 보시면 대충 이제 뭔지 감은 올 거야. 자, 예를 들어 64번 문제 같은 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사실 딱 보니까 뭐 어떤 뉘앙스를 느껴지지.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요런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좀 고민해볼 시간 드리고 한번 설명을 곁들여 볼게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준비해 보니까 좀 과한 게 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일부 친구들은 1등급 문제라던가 제가 말씀드리기로 뭐 이거 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당장 어려워 넘어갔더니 정말로 잘 넘어가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긴 할 거야. 뭐 이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잘 안 되면 일단 넘어가세요. 요즘 트렌드가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문제가 많이 나와. 시험에. 그래서 하는 건데 근데 또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64번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이 문제는 딱 봤을 때
나오나? 이거 무슨 문제예요? 뭐로 보이세요? 자, 그럼 치환으로 보이세요? 두 번째 용어는 치환이에요, 치환. 두 번째는 치환 관련 유형이 있어요. 근데 치환에도 일단은 미리 말하면 원래 치환에도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이번 유형은 가장 흔한 뭐가 있을 때, 자, 어떤 공통인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치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치환 관련 유형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볼 건데 주의할 점이 쌤 양끝점 넣으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얘는 지금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제가 방학 때 우스갯소리로 좀 지수 향기는 첨가가 되어 있는데 지수가 들어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시작하자? 도입부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혹시 몰랐던 친구는 필기를 깔끔하게 해서 다음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여러분 안에 보시면 공통인 게 보이잖아. 뭐가? 이 x제곱을 보통은 t라고 많이 씁니다. t라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체크할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지원한 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요 식이 약간 지수함수처럼 보이세요? 지수함수의 기본형처럼 보이세요? 여기를 y라고 보시면 약간 지수함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 자, 지수함수는 정의역은 전체인데 치역이 0보다 큰 것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할 거는 지수 쪽을 지원하면 요 t 쪽의 범위가 생깁니다. 갑자기. 다시 지수는요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생깁니다. 0보다 큰 것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번 위에 있는 식을 치환해 보신다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아는 몇 차 함수로 2차 함수 문제가 바뀝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할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치환이 끝난 게 아닌 게 자, 얘는 아직 x거든. 얘도 t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자,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과정을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바꾸는지. 만약에 이 문제가 이런 가위가 없었다면 아마 바로 앞에 문제는 이게 없을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잖아. 얘도 바꿔 와야 돼요. 자, 어떻게 바꿔요? 자, 지금 x가 있는 위치를 보시면 지수에 있잖아. 즉 전부 다 밑자리에 2를 겁니다. 전부 다 밑자리에 2를 걸어서 일종의 요 모양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요 모양을. 그래서 모양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등호 방향은 가나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죠. 이유는 증가함수나 부등호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부등호 방향은 증가함수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바꿔보시면요. 자, 왼쪽은 2분의 1, 가운데가 t였죠. 그리고 제일 끝에는 4가 돼가지고 이게 뭐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고1 문제 2차 함수의 최대값 문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고1 때 배우기로 자, 어쨌든 2차 함수는 자, 기억나? 자, 주의할 점이 2차 함수도 양 끝에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항상 꼭지점까지 원래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원래는 그래프 문제니까 한번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보신다면 위로 블럭에다가 t값이 2일 때 있죠. 자, 여기 꼭지점인데 자, 이번 문제는 가위가 2분의 1부터 4까지입니다. 그래서 2분의 1부터 자, 2분의 1부터 옆에 있는 4까지가 돼서 그래프를 한번 잘라보시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위치가 보입니다. 이게 치환 관련 첫 번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마무리 지어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 최소값을 m, 최대값을 대문자 m이라고 했는데 자, 우주야. 혹시 이 그림에서 최소값은 t가 언제일 때 나와요? 4일 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고 그러니까 계속 말하자면 원래 최대 문제의 기본은 그래프 문제입니다. 원래는 잘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값은 준영아 언제 나와? t가 2일 때겠죠. 그래서 t 자리에 2 넣고 4 넣어보시면 2는요 꼭지점이니까 바로 나와있죠. 최소값만 4 넣어서 구해보시면 5.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런데 자, 바로 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하나 나오지. 자, 바로 밑에 문제 보실래요? 그때 x값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그때 x값을 묻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에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최소값이 5인 건 구했잖아. 자, 그때의 x값이 얼마일까요? 자, 주의할 점은 t는 더 쓰면 안 됩니다. x 물어봤잖아. 그럼 이때는 나오나 뭐 하면 되게요? 자, 그때 x가 있잖아. x가 언제일 때 최대값이 있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구할까요? 보통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만 물어보면 사실은 치환을 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y쪽을 안 건드렸잖아. 그치? 근데 지금 밑에처럼 그때 x를 물으면 자, 방법입니다. 요 t의 치환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원래 t가 뭐였냐면 2x였지. 치환을 풀어주시면 그때 x를 알 수 있어요. 즉 x가 2일 때 최소가 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밑에처럼 단순히 최소값만 묻는 게 아니라 그때 x값까지 묻는다면 지금처럼 치환을 꼭 풀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밑에 있는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럼 이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일까요? t 쓰면 안 됩니다. t는 지금 치환된 문자고 출처를 물을 때는 치환 풀어줘야 됩니다. 출처 물을 때는. 자, 혹시 얘나야, 그럼 그때의 x값 얼마일까요? 최대값은? 혹시 얼마일 것 같아? 자, 치환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때 x는 얼마다? x가 1일 때입니다. 즉, 풀네임은 x가 1일 때 최대값이 9인 거고요. x가 2일 때 최소가 5인 거예요. 요거까지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오늘 설명드릴 유형이야. 그래서 뭔가 공통인 게 있으면 아마 다들 지원할 거라고 예상을 했겠지만 그 다음 풀이를 할 줄 알아야 돼. 특히 어디? 요거. 요 작업을 요통해서 요 t의 범위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65, 63이 관련 문제니까 지원해서 한번 하는 거 꼭 연습해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앞장 돌아가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59번 문제. 그러니까 저라면 항상 아쉬운 게 나라면 그래 나름대로 좀 약간의 난이도 순으로 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거 어렵진 않거든. 근데 뭐 이해는 되는데 자, 59번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지난 시간 포함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유형이 좀 있어요. 이런 유형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고민해볼 시간 드려볼게요. 사실 60번은 인강 문제고 59번은 약간 분리시켜놨는데 일단 한번 그럼 제가 주도하에 설명드리고 얘랑 한번 이렇게 해볼 시간 드릴게요. 얘랑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이해해볼게요. 알겠지?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에 뭔가를 먼저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 이거 합칠 수 있나요? 일단은 요거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 오른쪽에 있는 4분의 1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꾸신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두 개를 합쳐보시면 사실은 간단하게 그냥 분리만 시켜놓은 문제예요. 즉 실제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도 대표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은 다 시험 칠 때 1순위야.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런 세팅을 주면서 우리한테 역시나 뭘 물어봐? 최소값 구해봐.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어떤 지수 모양의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세 번째가 쓸까요? 자, 뭐 이런 거 좀 필기하세요. 세 번째는요. 자, 이번 문제도 일단은 치환 문제입니다. 원래는. 지금 치환은 공통인 거 있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데, 자, 가끔 여러분들 언제 어떤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자, 여기 지금 약간 복잡해 보이세요? 뭐 복잡하잖아. 요런 거를 간단히 할 때 쓰기 돼요. 복잡한 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치환은 보통 크게 두 가지 쓰임새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공통, 가끔 쓰는 게 복잡한 걸 간단히 할 때.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풀이 과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좀 불편하잖아. 자, 어떻게 하죠? 저 친구를 통째로 묶어서 제가 T라고 주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저 식이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여러분, 자, 얘는 지금 지수함수라고 부를 수 있겠죠. 지수함수의 기본형입니다. 맞아요? 예쁘죠? 근데 이제 똑같은 고민입니다. 얘도 여러분들이 치환하는 건 쉬워. 얘도 치환은 쉬운데 요게 핵심이라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치환하는 건 쉬운데 역시나 이 T에 범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 T의 범위가. 다시 지금 X는 전체거든. X는 다 되는데 과연 T도 다 될까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T의 범위를 구하는 과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제가 방학 때 약간 미니게임이라고 해서 제가 혹시 지금 요거 보시면 이거 마치 2차 함수처럼 보이세요? 이거? 그럼 지금 얘가 요 y자리에 t가 있거든요. 약간 2차 함수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헷갈리는 친구는 요 자리가 약간 y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2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있겠네요.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우리 t의 범위를 알아봐야 돼요. 이해돼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요. 자, 이 친구, 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래프 그려보자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얘는 x축이 맞는데 여러분들이 얘를 부르실 때는 이번 문제는 t축입니다. y자리에 t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t축이라고 부를게요. 즉 t의 범위는 일종의 여기 치역, 여기 y의 범위가 t의 범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번 그려보시면 꼭지점 1,2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자, 요런 모양이잖아. 자, t의 범위 보이세요? 자, t가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t, y 값이 어디만 가능하다? 이 이상만 가능해요. 전부 다. 요 밑에는 여러분들이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안 나옵니다. 이 자리가. 즉 t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둘 다 이 범위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범위를 구하는 게. 그러니까 치환 자체는 둘 다 뭐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 범위를 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뭐야? 지난번 숙제가 돼요. 지수함수인데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오른쪽은 범위가 없잖아. 그래서 아마 둘 중에 한 개가 없을 겁니다. 한쪽이. 자, 이번 문제는 그러면 우주야. 요것만 보시면요. 최대값이 있을까요? 최소값이 있을까요? 요 지수함수를 요거로 자르면 최대값이 있을까? 최소값이 있을까? 최소가 있습니다. 간단히 그려서 잘라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여기만. 최소값이 존재해요. 그래서 정답을 쓰자면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언제? t가 2일 때. t에다가 2 넣어보시면 최소값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또 치환이야. 치환인데 이번에는 공통인 걸 치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잡한 걸 그냥 t라고 부르는 거야. 간단하게. 도심의 지수함수가 되는데 역시나 t의 범위가 있는지를 알아오는 게 여러분들이 숙제로 꼭 연습을 해야 되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지? 다음 장에 하나 더 읽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장에 61번. 잠깐만 여러분들 미안한 60번 할게요. 쟤는 예로 들기에 좀 적절치 않다. 60번 한번 해보세요. 사실 지금 여기 문제가 몇 개 없어요. 이게 딱 3개밖에 없어요.
얘네를 앞으로 이제 교과서라던가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어떤 복잡한 식이 있으면 복잡한 식을 역시나 t라고 줍니다. 그리고는 마찬가지. t의 범위가 정말 중요하다니까. 오늘 숙제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동안 밀린 혹시 오답이 있다면 그걸 꼭 완수해 오세요. 오늘은 뒤에 몇 개를 좀 빼드릴게요. 저 뒤에 1등급에 나올 문제가 몇 개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빼는데 한번 해볼 처럼 해보세요. 따라올 수 있긴 해. 자, 아까 제가 x값 구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x를 물어보면 꼭 치환을 풀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여러분 풀어보셨나요? 사실 이제 이게 아마 어떤 친구는 또 금방 푼 친구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빨리 풀려요. 방법이 좀 있긴 해요. 제가 이 문제 풀면서 그러면 또 다른 방법 하나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두 가지 풀이 설명드릴 건데 방금 제가 설명한 그 치환을 통한 풀이가 정석풀이입니다. 알겠지? 자, 정석풀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뭐 x의 범위도 없고 뭐 그런 문제야. 근데 일단 가능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런 세팅, 그러니까 요 세팅을 외우세요. 요렇게 나오죠. 나오면 방금 했던 걸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어떻게 시작한다? 여기가 복잡하잖아. 자, 이 친구를 지금부터 t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복잡한 걸 간단하게 바꾸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바꿔보시면요. 자, 저 원래식이 뭘로 바뀐다? 자, 원래는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지수함수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 t의 범위야. 이 t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알아오는 게 숙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요 알아오는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t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미니게임을 해야 돼. 요 2차 함수로 가서 요 t가 이제 y자잖아. 치역을 알아보셔야 돼요. 약간 y의 범위를 알아봐요. 이해돼?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약식으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자, 요렇게가 지금 되거든.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t라고 불러야 돼요. y 아닙니다. 그치? 즉, 보시는 것처럼 t의 범위가 가훈아, 어디가 t의 범위지? t가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어쨌든 요거는 지수함수니까 지나면 숙제가 된다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가 감소함수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t가 가장 작을 때 이 친구가 가장 큰 거 맞아요? 그렇죠. 이번 문제는 최대값이 있습니다. 최대값이 있고 언제? t가 마이너스 3일 때
t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마상 대입하시면 125 나오죠. 근데 이거 문제는 최대값도 물어봤는데 그때 x를 묻고 있잖아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때 x를 물을 때는 이 치환을 풀어주는 겁니다. 출처를 물으면 치환을 풀어주시면 x가 나옵니다. 자, 원래 t자리에다가 우리가 치환한 걸 한번 쭉 대입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 항에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자, 그때 x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요게 그때 x, 요게 a, 요게 m 요렇게 되니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풀이야. 너는 해설지에 이렇게 나와있을 거예요. 이해돼? 근데 자, 지금부터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해봐. 항상 이렇게 할 거 아니야.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흐름이 항상 비슷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지금 왼쪽에 이제 우리가 빨리 푸는 걸 제가 한번 써놨습니다. 이걸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그러면 두 번째 풀이.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두 번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이거를 고찰해서 약간의 좀 빨리 푸는 방법 공식화입니다. 자,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문제 풀 때요. 이렇게 막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시간도 아깝고. 자,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 문제. 자,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범위라는 것도 이 마이너스 3이 뭘 말하냐면 이 2차 함수의 최소값 이런 맞아요. 그렇지? 사실 이게 다 그랬지만 저희가 필요한 거는 결국 최소랑 최대밖에 아니에요. 어차피 나머지에서 안 나오잖아. 그렇지? 그걸 이용하는 풀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게요. 좀 빠르게. 자, 눈이 가는 방향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자, 제일 처음 보실 거는 여기입니다. 얘가 증가 검수가 좀 중요해요. 일단은 이게. 자, 이게 일단 여러분들 1보다 작으니까 감소 맞아요. 감소. 그리고 감소란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감소란 말은 자, 이 자리가 커지면, 자, 준영아, 요 자리가 커지면 요 자리는 커져요, 작아져요? 여러분 작아지는 거 맞지? 사실 이게 감소함수예요. 요 자리랑 얘랑 반대라는 겁니다. 다시 요 자리가 작아지면 이 자리는 커지는 거 맞아요. 자,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얘를 먼저 보시면서 감소함수네. 얘랑 반대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방금 요 미니게임처럼 두 번째가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 여기에 최대랑 최소가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이해돼? 근데 이번 문제는 x의 범위가 없잖아. 그러면 우주야, 여기는 최소값이 있을까? 최대값이 있을까? 그럼 얘는요, 아래로 블록이고 최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 배웠지만 그런 범위가 없으면 항상 꼭지점 문제입니다. 그치? 얘는 지금 최소가 있다고요. 그럼 실제로 이 문제는 당연히 뭐를 묻는다? 아마 최대를 묻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관계를 이해했다면 여기 그냥 빠르게 최소값만 보여요. 여기서. 자, 구해볼까요? 최소값은 보나마나 어디 있다? 꼭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x가 2일 때입니다. 바로 나와요. 그래서 x가 2일 때 최소값이 마3이잖아요. 마3. 얘를 여기다가 마3을 옮기며 이 친구의 최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 문제 사실 얘랑 여기 있죠. 이 두 개 보는 문제. 출처럼 그냥 한 번에 끝나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할 수 있겠다. 나중에. 안 그리고. 그러니까 안 그렸지만 방금 했던 거를 빠르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걸 많이 해보시면서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된 친구 저처럼 빨리 푸시면 돼요. 첫 번째 얘를 먼저 봅니다. 증가함수 체크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관계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 최대가 나오면 여기 최소가 되겠지. 여기 최소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기서 빠르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얘는 다음에 아마 또 볼 일이 있을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가 부족하면 뭐 교과서라든가 분명히 그 지난번 방학교재도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방학교재는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서 62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지금 딱 한 장에서 계속 놀고 있는 중인데 근데 사실 오늘 뭐 뒤에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 지금 한 장 최대값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총 4가지 스타일을 쭉 정리해 드릴 건데 4가지 스타일을 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62번입니다. 혹시 이 문제 여러분들 뭔지 알겠어요? 혹시 알겠는 친구 무슨 문제일까요? 오늘 시험에 나왔는데 네 번째가 뭐다? 오늘 시험에서 등장한 산술, 기하, 평균, 부등식 을 이용한 문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일 유명한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산술기하도 제가 특유의 모양이 있다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 요식을 이대로 두면 잘 안 볼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분리를 해보시면요, 이제 뭔가 살짝 조금 특유의 모양이 생겨요. 산술기하 하기 좋은. 자, 한번 분리해 보실래요? 자, 한번 분리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항의 순서 한번 바꿀게요. 이렇게 혹시 하시면 산술기하 좀 냄새가 나시나요? 약간의.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나 지수함수랑 궁합이 좋은 이유를 말하자면 뭔가 치환도 해볼까? 자, 3x 한번 t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지수는 치환하자마자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생겨요. 원래. 그래서 뭐를? 원래 산술기하의 기본 조건 먼저 아세요? 둘 다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양수란 조건도 자연스레 만족이 돼요. 기본적으로 산술기하는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수는 치환하면 양수예요. 그래서 되게 궁합이 좋아요. 여기랑 산술기하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최소값 읽고 그러면요, 산술기하도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혹은 이런 모양이 딱 나오면 뭔가 좀 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알겠죠? 산술기하의 결론이 뭐였냐면, 둘 다 양수일 때 양수 더하기 양수를 2루트 기억나시나요? 두 개를 곱한 거. 이렇게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꼬다리는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어차피 부등식의 성질이라면 똑같은 걸 더하면 안 바뀝니다. 이해돼?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간단히 보시면요, 요게 3이니까 결국 6 더하기 1, 즉 7이 나와서 이게 최소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형은 산술기하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최대값, 최소값 문제. 첫 번째는 지난 시간 숙제. 기본적인 지수함수는 쉬워요. 그래서 양 끝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배우는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치환 관련 문제가 있어요. 핵심은 t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t의 범위를 꼭 구해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산술기하. 뭔가 산술기하는 뭔가 냄새가 솔솔 날 거예요. 특히 뭔가 이런 세팅, 곱했을 때 숫자가 되는 그런 세팅이 나오면 산술기하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오른쪽 밑에 있는 자, 유형 8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형 8번에 오늘 지금 놀랍게도 한 30 동안
한 장도 아니야. 한쪽 반 정도 있는데. 근데 워낙 중요한 내용인데 몇 문제가 없긴 해요. 꼭 제가 풀어준 거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유형파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소관계야. 자, 대소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크기 비교, 뭐 대소관계, 뭐 정말 많죠. 아무튼 크기 비교하겠다는 건데. 자, 이 대소관계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 첫 번째는, 자, 원래 크기 비교의 가장 기본은 뭐다? 자,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말한 적 있나요? 뭐 이거 두 개를 비교하고 싶잖아. 그럼 둘 다 뭐 소수로 만들든, 둘 다 분수로 만들든, 둘 다 지수로 만들든, 둘 다 롱으로 만들어줘야겠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뭔가 모양이 다르면 모양 좀 맞추세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또 이제 가끔 시험에 나와.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제 A가 B보다 크다는 말을 하고 싶어 나한테.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좀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끔 듣는 예시인데 초등학교 동생이 자, 5가 3보다 크잖아요. 근데 이걸 물어보면 자, 어떻게 설명하냐. 원래 크기 비교의 또 기본은요. 두 개를 빼라고 시킵니다. 즉 실제로 뺐을 때 자,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수죠. 그 말 앞에가 더 큰 거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가끔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할 때는요. 두 개를 빼는 거. 자, 뺀 셈을 기억하세요. 가끔 어려운 문제는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옛날에도 가끔 빼서 확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더 크다는 걸 말하고 싶으면 두 개를 빼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도에 아마 증명 설명할 때도 말한 적 있을 겁니다. 어떤 증명할 때 처음 도입부가 빼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보통은 이 정도인데 바로 밑에 문제 이제 이거 말고 또 진짜 가끔 나오는 하나 나왔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얘는 정말 가끔 나오는 내용인데 나왔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사실 좀 문제들이 막 엄청 쉽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페이지는 많이 안 되니까 대신에 꼭 약속하세요. 고민을 좀 해보고 오세요. 일단은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자, 두 개를 비교할 때 자, A가 더 크다는 걸 보이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일단은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겠습니다. 둘 다 양수일 때요. 자,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붙으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몇 가지 또 배운 게 있어. 혹시 이거는 사실 오늘 내용은 아닌데 이거 혹시 기억나? 만약에 둘 다 양수면요. 이것도 가능하다. 양쪽을 제곱한 걸 비교해도 괜찮아요. 기억나?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한 걸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제가 바로 밑에 문제에서 소개드릴 거는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가 더 크면요. B분의 A는 어때요? 1보다 커요? 작아요? 여러분들 A가 더 크면 B분의 A는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큰 거 맞아? 가끔 이걸 써요. 사실 나눗셈으로도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말이야. 예를 들어서 5랑 4를 비교하고 싶어. 누가 더 크네? 두 개를 나눠보라고 시키는 거지. 그러면 나눠보시면요. 자, 4분의 5, 즉 1보다 크잖아요. 자, 1보다 크단 말은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가 더 큰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것도 가끔 나온다는 거야. 근데 정말 얘는 진짜 정말 가끔 나오는데 바로 밑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 밑에 문제 볼게요. 자, 이 정도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 정도가 크기 비교의 기본이야. 근데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 생각보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66번 문제입니다. 저런 거를 비교하래. 어떡하지? 마음이 불편하잖아. 근데 혹시 방학 때 기억나는 친구 있어? 내가 방학 때 이거 좀 쉽게 푸는 팁도 많은 게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 두 가지 풀이 설명할 거예요. 정석풀이가 있고 좀 쉽게 푸는 꼼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쉽게 푸는 거 기억나는 친구 없어요? 이거 제가 뭐 할게요? 숫자를 정말 좀 간단하게 넣어서 사세요. 이 문제 풀 때. 이게 되는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사실은 숫자를 몇 개 좀 잘 만들어서 넣어서 풀어도 괜찮아요. 자, 한번 고민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이니까 이게 첫 번째가 최대값 최소값.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소관계. 문제가 쫙. 근데 문제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못하는 것들은 꼭 집에 가서 어떤 나름대로 한번 고민 많이 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숙제가 한 두 장만밖에 안 돼요. 두 장만. 딱 봐도 풀기 쉽겠네요. 뭐 이번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자, 그럼 제가 한번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자, 일단은 그럼 좀 쉬운 풀이 먼저 말해볼까? 쉬운 풀이.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은 거야. 자, 쉬운 풀이 한 소개드리자면요. 자, 이번 문제 읽어보시면 자, A, B, C의 관계가 첫 번째 문장에 쫙 나와 있거든요. 자, A, B, C가 뭔지 몰라도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끔 하는 A, B, C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해서 대문자 A, B, C를 또 만들 거야. 그치? 아, 이거 어떻게 푸냐는 거야. 자, 쉬운 풀입니다. 뭐다? A, B, C를 딱 정하자는 거야. 좀 만만한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정하는 건 정하는 건데 좀 주의할 게 또 있어요. 예를 들어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면 좀 1보다 작은 것 중에 크기 순이니까 뭐 예를 들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라고 두시면요. 이거는 사실 별로 좋은 초이스가 아니에요. 왠 줄 알아요? 너네가 이제 이걸 대입해서 풀겠다는 마음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한번 자,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요. 저게 왜 안 좋은지가 밝혀지는데 자, 대입하면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결국은요. 이 밑들이 합칠 수 있을까? 보죠. 혹시 이 밑을 우리가 합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합칠 수가 없어요. 이 3분의 1 때문에 사실은 얘는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합칠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쓰는 건 좋은데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모범적인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혹시 느낌 와? 저라면요 이렇게 뽑을 거예요. 이렇게. 자, 차이점 이해돼요? 이렇게 뽑잖아요. 얘네들을 대입한 다음에 합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쉬운 풀이는 맞는데 여러분들이 저 ABC를 좀 잘 해야 잘. 그러니까 쟤네들을 결국 우리가 합쳐서 계산을 해버려야지 편해져요, 문제가. 여러분 이해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시면요. 아까 전과는 다르게 이제 뭐가 하나가 돼요. 뭐가 되냐면 요 밑들을 합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요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고요. 8분의 1은 2분의 1의 3제곱이니까 이렇게 바뀌고요. 즉 밑을 전부 다 통일할 수가 있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지수끼리 이렇게 더하시면 쭉 된다고요. 더하시면. 차이점 이해돼요? 요렇게 해야지 이제 저 A, B, C랑 비교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뭐 3분의 1, 5분의 1 이런 걸 끼면 갑자기 좀 이게 또 대입을 해도 안 돼. 이해돼? 사람들 요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오히려 많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괜히 막 출제 의도 따라가려면 사실은 그게 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가능하다면 적당하게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실제 풀이 보기, 실제 풀이. 자, 실제 풀이. 자, 이 문제의 정석 풀이는요. 제가 위에서 아까 필기했던 이걸 이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A가 B보다 크다는 걸 보낼 건데 뭐 할 거냐면 두 개를 나눠볼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세팅들을 가만 보시면 이게 나누면 좀 예뻐지는 세팅이라고 사실 보시면 그 두 개를 나눠보시면 요게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1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같다. A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이용해 보자. 이거는 정말 가끔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자,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한번 혼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는 자, A랑 B를 비교하고 싶어요. 누가 나쁜 거? 뭐 해보라고요? 두 개를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얘는 빼기로 가면 할 거 없어요. 나누기로 가야 됩니다. 빼봤자 안 돼요. 얘는 나누기로 가는 거죠. 두 개 한번 나눠보시면요. 자, 분자의 A제곱, B제곱, C제곱에다가 분모의 A제곱, BC제곱, CB제곱 나오지. 그치? 그리고 보이세요? 이게 지워집니다. 지워지면서 여기 이제 친구들끼리 계산이 돼요. 다시 친구들끼리 계산이 되는데 제가 한번 합쳐볼게요. 자, 나눗셈이니까 우리가 빼기로 합친다라고 배웠지. 빼기로. 아, 이거 쓸 필요 없죠? 자, 빼기로. 그리고 이것도 나눗셈이니까 여러분들 빼기로 합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합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제가 보시는 것처럼 얘가 B 빼기 C, 얘가 C 빼기 B거든. 요거 마이너스 꺼내주면 또 합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뒤에 있는 친구를 마이너스로 꺼내주시면요. 지수를 갖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번 문제는. 보이세요? 그리고 지수로 묶어주시면 이 식이 굉장히 많이 간단해져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즉 나눗셈으로 가보시면 좀 예뻐져요. 이 식이. 그러니까 애초에 세팅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그리고 자 이제 우리 뭘 체크하죠? 자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여기 처음에 주어진 걸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C분의 B는요. 얘는 뭐예요? 일단은 자 C분의 B는 1보다 커요 작아요? C분의 B 여러분 자 1보다 크죠? 여러분들이 C분의 B는요 요거 두 개만 비교하시면 돼요. 여러분 C분의 B니까 양쪽에 C 나눈 거잖아.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1보다 큽니다. 그렇지?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B 빼기 C를 보시면요. 자, B 빼기 C는 여러분들이 얘를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자, 반대편으로 여러분 이항하시면 B 빼기 C가 양수인 걸 알 수 있지. 맞아요? 그럼 얘가 지금 양수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1보다 큰 친구의 양수 제곱이니까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가은아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럼 얘가 1보다 커요 결론적으로. 이제 저 친구로 추리를 넣는 거야. 이게 실제로 1보다 커집니다. 혹시 이게 1보다 큰지 모르겠으면 BC에다가 숫자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1보다 큰 숫자가 됩니다. 즉 두 개를 나눴을 때 1보다 크단 말은 뭐다? 결론적으로 A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게 문제로 나왔어요. 요런 게. 이 문제는 정말 가면 콩나시 나오는데 혹시라도 대소관계인데 뭔가 이게 빼도 안 되고 막 안 돼. 그럼 나눗셈으로 가는 것도 한번 염두에 보시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친구는 왼쪽 요풀이 또 괜찮아요. 대신에 잘 보시고요. 알겠죠? 한번 나머지도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눗셈으로 가는 것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67번 풀어볼게요. 오늘 대소관계가 좀 어려운 게 좀 있어. 사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좀 길게 해야 돼요. 뒤에 그 다음 유형은 그냥 그래프 주고 잘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는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까봐 도와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추리 문제입니다. 적게 되는 세팅을 골라라. 이 식이 뭐야?
여러분들이 이 책 한 권만 사실 소화를 한다면 뭐 웬만한 어려운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최대한 소화해 보시고 이거 너무 내가 소화하기 힘들 것 같아. 배가 아파. 그거 넘어가시고. 자, 제가 시간을 많이 안 들었어요. 일단 한번 참 이거 뭐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좀 느낌 막 어려운데 이렇게 막 나와요. 막 문자가 엄청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추리하는 걸 한번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이런 거는 좀 그래서 고민이잖아. 너네가 그냥 숙제로 한번 해보게 해서 고민 한번 충분히 해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2분 가지고는 짧아. 몇 번 고민해보면서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자, 요 첫 번째 문장에 있는 부등식을 만족하게끔 하는 어떤 조합을 찾아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학 문제 풀 때요. 소위 어떤 정보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정보들. 근데 보기도 일종의 정보처럼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보기도 어떻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힌트를. 지금부터 한번 제가 따라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정답만 쓰지 말고 한번 꼭 다시 풀어보세요. 자, 일단 뭔가를 해야 돼. 근데 밑에 보기를 보셨다면 일단은 결국 이제 A랑 B랑 같이 봐야 되고 M과 N을 봐야 돼요. 그치?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바로 앞 문제에서 어떤 팁을 드리기로 숫자를 넣어보라고 했는데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는 문제는 아니야. 그 숫자를 넣기에 너무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 일단은요. 요 식을 딱 보자마자 한 가지 혹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질문. 이거 여러분들 A가 커요? B가 커요? 혹시 우리 그건 알 수 있나? 사실 밑에는 보기를 보셔도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큰 거 확정 맞아? 그럼 실제로 여기 사실은요, 얘네 둘을 비교해 보시면요, 당연히 B가 더 커야 돼요. 지수가 똑같은데, 그럼 당연히 B가 더 크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B가 더 크네? 라는 걸 저는 처음에 확인했습니다. B가 더 크네. 이건 쉽더라고요. 근데 얘는 사실 보기를 봐도 B가 더 큽니다. 얘는 뭐 큰 변수가 아닌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도입부를 기억하세요. 자,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봐야 해요. 자, 보기의 오른쪽으로 보시면 어쨌든 AB보다는 요 M과 N을 다루기가 훨씬 쉬워요. 둘 중 하나거든요. M 값이 더 크거나 N 값이 더 큰 거 둘 중 하나잖아요. 요걸 딱 정해놓고 이제 A를 보는 거예요. 그럼 좀 이 문제가 이제 좀 어떻게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M 값이 N보다 크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추리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A가 뭐란 얘기예요? 자, 한번 증가 감소로 말해요. A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럼 이제 이거 A가 감소란 말 동의하세요? 자, M이 더 크잖아. 근데 전체는 반대로 바뀌었지. A가 감소라는 걸 추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얘를 정해주면 이제 이 관계를 아니까 우리가 이제 쟤를 보고 A가 감소란 걸 알 수 있어요. 즉 A가 감소란 말은 A가 이거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정해주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얘를 정해주면 이제 얘를 통해서 A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증가할 때는 같이 움직이고 감소할 때는 반대라고 배웠잖아요. 그걸 좀 이용하는 중입니다. 그럼 자, 뒤에 있는 B를 보시면 여러분들, 자, 뒤에 있는 요거를 보시면 얘나야 B는 증가일까요? 감소일까요? 자, 지금 N 값이 더 크다고 했거든요. 전체도 얘가 더 크대요.
이게 증가야 감소야? B가 증가야만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즉 증가라는 말은 B는 1보다 크겠네요. 혹시 밑에 보기에 이런 세팅이 있나요? 일단 이런 세팅이 존재하고 실제로 이 조건도 만족을 하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지금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걸로 가면요 무슨 일이 생깁니다. 이제 뒤에서. 자, 왜 생기냐면, 자, 한번 그러면 이걸로 가볼까요? 자, 이걸로 한번 가보자면, 자,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야. 자, n이 더 크다고 치면, 그럼 나오나? n이 더 크면요, a는 증가요, 감소예요? a가 증가가 되지. 그치, a가 증가가 됩니다. 얘보다 크겠죠. 그러면 n이 더 크면 b는 준영아 증가일까 감소일까? 이게 감소가 돼요. 반대 바뀌었잖아. b가 감소가 돼. 근데 그럼 요거 지금 모순인 거 보이세요? 자, b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여기서 이제 a가 더 크다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b가 더 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순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68번 가. 오늘 제가 여기 사실은 지금 거의 뭐 다 풀고 있잖아. 다 좀 어려운 게 있어. 대신에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 다시 들어봐. 이거 다시 해봐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혼자 풀어서 맞추세요. 68번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역시나 대소관계이긴 한데 또 좋은 걸 주고 뭔가 시키네. 자, 한번 좀 읽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보셨으면 일단은 이 A, B, C를 비교하래. 근데 핵심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아무거나 준 걸까요? 그럼 사실 얘는 지금 뭔가를 준 거거든요. 그게 뭔가로 보여야 이 문제가 풀려요. 다시 지금 이거 세 개가 지금 그냥 어떤 아무 숫자를 막 이게 이상한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를 일단 봤을 때 저는 느꼈어요. 이게 지금 그걸 준 거구나. 근데 그게 느껴져야 이게 좀 쉽게 풀려요. 자, 힌트는요. 여러분 지금 여기 AP라는 점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X 값이 A일 때니까 X에다가 A 대입해 보시면요. Y 값이 이거 맞아요? 힌트. 다시 한 번 좀 비교해 보시죠. 이게 지금 뭔가가 이게 지금. 혹시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기 쉽습니다. 뭐가 볼까요? 기울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기울기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울기? 어떤 기울기? 자, 여기 지금 0,0이 있지. 얘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이게 나와요. 다시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것의 기울기. 즉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ABC는요, 이 그림 안에 어떤 기울기들을 쫙 준 거고, 어쩌면 얘는 눈으로 보고 풀라는 거죠. 그려보시면 기울기가 눈으로 보일 거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 대소관계 스타일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들을 이제 한번 경험해봤으면
아,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다시 얘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뭐 같은 모양 빼기, 물론 빼기로도 물론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라는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시계 모양을 가만 보면 P가 이건데 저거 뭔가 기울기 뭐야. 즉 이 A는요, 이 기울어진 정도를 보시면 돼요. 이게 A입니다. 이게 그럼 B도 어떤 기울기겠죠. 시도가 있을 때 그걸 보고 그냥 바로 해결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컨셉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다음 째 넘어가서 자, 오늘 숙제 먼저 갈게요. 여러분 유형 9번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은 우리 앞에서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그냥 그래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A, B, C 다 구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그래프를 집중해서 보고 푸는 그런 일종의 활용 문제라 얘는 제가 숙제를 한번 넘겨드릴 건데 자, 숙제를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제가 85번까지 일단은 오늘 하려고 했어요. 로그하면 딱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몇 장 안 되는데 대신에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2분씩 드리면서 짧아. 원래 한 진짜 좀 고민 많이 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다 해봐야 돼. 근데 자, 85, 83, 83 빼겠습니다. 이거 세 개 좀 많이 어려워요. 83, 84, 85는 빼고 쉽게 말하면 82번까지 한번 과제로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런 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 올까봐 여러분 지금 58분인데 딱 하나만 한번 맛 좀 보라고 하나만 한번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런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예를 들어서 77번 해볼까?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프 잘 보면 그러니까 얘는 앞장에 뭐 대소관계처럼 제가 막 꼭 해야 이 정도는 아니야. 그냥 그래프 잘 보면 정보들이 들어있고 하나씩 꺼내서 풀면 뭐 이 정도면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도 그냥 그래프를 잘 읽을 것 같아요. 자, 77번 딱 한 문제만 소개를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풀어드린 거 오늘 제가 사실 앞에서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게 중요해요. 여기는 그냥 뭐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유형은 항상 있는 유형이 아니에요. 항상 되는데. 이 문제 한번 노라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다음 시간에는 로그 함수를 할 거니까 비슷하겠죠? 이거지. 그리고 학교 수업 잘 들으시고 그 학교 교과서에 있는 그런 기본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한 82번까지 봐드릴게요. 쉽죠? 할방 나와요. 이런 느낌이에요. 질문 더 있으면 끝나고 질문해주세요. 나은이 오늘 끝나고 좀 더 하자니? 그 질문 다 해서 도와줄게요. 자, 이 문제 여러분들 한번 따라가 보셨나요? 혹시 얘랑 정답 나왔어? 몇 번? 2번? 2번입니다. 아,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하나 풀어봤는데 그 느낌 뭐지? 우리 앞에서 나온 적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에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빠르게 가보자면 지금 문제에 이런 지수함수가 나와 있고 y 값이 나와 있잖아. 그럼 여러분 쉽게 말하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a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y자리에 여러분들이 1 넣어보시면요. 자, y자리에 1 넣어보시면
자, 양쪽에다가 3 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그를 이용한다면 x 구할 수 있어요. 혹시 이거 못한 친구 로그를 이용하면 x 구할 수 있습니다. 자, x까지 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b 값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 b도 마찬가지로 y 값이 나와 있으니까 y 자리에 4 넣어서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x 값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치? 뭐 이렇게 로그. 이제는 문제에서 뭐 하래요? 마지막에 묻는 게 있겠죠. 자, 기울기 구하라고 있으니까 자, 기울기 구하는 공식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겁니다. 그리고 분모를 한번 합쳐보시면 2가 되고요. 자, 분자가 그러니까 뭐 이런 유의 문제라고 하나 씹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쭉 따라가셔가지고 그래프를 잘 보시면 힌트가 있을 겁니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숙제는 82번까지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